음. 오케이? 네.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고. 네. 여보, 앉아있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 지금 경기도 동두천에서 오늘 오후에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경기도 동두천에 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결코 승복할 수가 없는 판결 이유라고 저는 강조하려 합니다. 먼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와 기각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장과 거리로 나오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코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의 터널을 담대하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태극기 물결을 만드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되면은 저들 반 대한민국 세력, 반 태극기 세력에게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4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를 교훈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굳게 손을 잡고서 오늘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역사적 시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최전방 경기도 동두천에서 식당 한 구석을 빌려가지고 여러분이 절망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좌절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방송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쥐고서 새로운 각오로 뛰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결심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동두천 식당 한 자리를 빌려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에서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못된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 조선일보, 이 악랄한 대한민국 언론의 상징,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말할 것 없고, 동아일보, 종편, 쓰레기 종편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우애를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초 살고 계셨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그 문제조차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경호실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수호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가 한치도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에 여러분들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 요소와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책임지고 역사 앞에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광해군, 조선 왕이었던 그 광해군이 제주도에 유배를 가자. 제주도 유배에 동행했던 그 신하들이, 그 신하들 중 한 명이 광해군을 향해 영감이라고 불렀다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된 사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야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망명이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결코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입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심신을 추스려서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태극기 시민 세력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태극기 시민 세력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중심 세력.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차기 대통령까지 좌익 세력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에 타게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창중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그 판결을 단 한 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검찰이 급조날조했던 졸속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그런 상식조차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도저히 승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이 이적질이나 반역질을 한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은 그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그것을
그것이 옳다고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파면 조치한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반헌법적 위헌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행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과연 어디에 갖고 있느냐? 어디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최순실이가 이 돈을 기업체로부터 받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작곡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서 이동된 그 돈을 자신이 사복에 채웠거나 작복했거나 아니면 최순실이가 그 돈을 빼돌렸다면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한 그 재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헌금과 기여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 헌법 위배이고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야말로 광화문 촛불 시위 그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지우의 보루인 것입니까? 이래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문 쪼가리에 난 그 의혹 덩어리, 그 신문 쪼가리에 난 종편의 그 쓰레기 종편 정치 평론가들, 그 쓰레기 패널들이 떠들어댄 내용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국회가 탄핵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야당, 정치권, 국회,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라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 좌파 반 대한민국 세력의 부역 세력임을 낱낱이 고백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오로지 국가 권력을 장탈하기 위해서 탄핵에 불을 붙인, 탄핵을 선동질해야 되는, 그리고 광화문 시위에 휘발유를 부어대온 대한민국 야당 세력, 좌익 야당 세력, 그리고 여기에 내통한 새누리당, 한때 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쫄개들이 광화문 좌익 종북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좌익 세력과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탄핵, 이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이들이 연출해낸 광란극이다 라고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이, 여기에서 몇 킬로만 가면 휴전선이 있는 이 동두천에서 지금 식당 한 자리를 잡아서 윤창중 칼럼스랑 TV 생중계를 열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승복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4개월 전에 저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100%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때, 지난해 10월 말 윤창중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세력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절망감 속에서 결코 좌절해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좌절했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모두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찬탁과 반탁이라는 거대한 이념 논쟁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 국가 중심 세력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강화했던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대표 선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태극기
물결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해서 여러분들 조금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탄핵,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억울한 탄핵을 당한 이 시점에서 우리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을 우리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대표 선수로 뽑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결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 윤창중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나태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이 정권을 지켜주겠거니 하는 그런 나태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태극기 국가중심 세력은 엄청난 자각과 각성의 계기를 찾게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관변단체가 동원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엄청난 시민 세력이 전국 방방곡곡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가를 제창했습니까? 우리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세력, 국가중심 세력은 어떤 것이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조금도 낙망하지 말고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세력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접경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결집해온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총궐기해야 되겠습니다. 저 윤창중은 여러분과 함께 총궐기해서 제2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차기 대통령만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이 만들어낸 대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의 기적을 저 윤창중이가 만들어내는데 제 영혼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던 자기 대통령을 뽑는 데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위력을 복원시키고 여기까지 그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한반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결집하고 열광했던 그러한 것이 제1의 기적일까면 제2의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제2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생방송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시련을 극복해서 제2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